제1장 폴로니어스 지부 방. 폴로니어스와 레이날도 등장. 폴로니어스, 이 돈과 편지를 전해다오. 레이날도, 내 날이. 폴로니어스, 레이날도 빈틈없이 일을 처리해야 하네. 내 아들을 만나기에 앞서 행실을 알아내기 위해선 말이네. 레이날도, 날이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요. 폴로니어스, 옳지, 그래, 들어보게. 우선 파리에 사는 덴마크인들을 알아봐. 어떻게 거기에 살게 됐으며 그자가 누구이며 돈은 어떤 수단으로 구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며 씀씀이는 어떤지 알아보게. 빙 돌려 물어보다가 그들이 내 아들을 안다 하거든 자세히 질문하기보다는 핵심을 찌르는 거야. 이를테면 그에 대해 대강 알고 있다는 듯이. 제가 그 사람 아버지와 친구를 알죠. 그 사람도 조금 알고요라고. 알겠나? 레이날도, 네, 잘 알겠습니다. 날이. 폴로니어스, 조금 알죠. 그렇지만 하고 나서 잘은 모릅니다만 그 사람이 난폭하고 이러저러한 버릇이 있죠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야. 그 버릇은 자네가 적당히 둘러대게. 그렇지만 명예를 떨어뜨릴 정도로 심한 것은 말고 이 점에 유의하게. 자유분방한 젊은이에게 흔히 따라붙는 방송이나 실수 같은 것은 안 해도 좋아. 레이날도, 도박 같은 거 말씀이죠? 폴로니어스, 그래. 주정, 칼부림, 욕설, 싸움질, 오입질도 있지. 이 정도까지는 좋네. 레이날도, 날이 그런 것은 명예를 해칠 것 같은데요. 폴로니어스, 천만에 말하기 나름이지. 그러니 남봉꾼이라는 등 다른 추문을 더해서는 안 되네.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나 아들의 결점을 교묘하게 말해. 그게 누구나 한 번은 저지르는 자제력의 결여이고 혈기왕성한 젊음의 폭발이며 길들지 않는 무례라는 인상을 주란 말이다. 레이날도, 날이 그렇지만. 폴로니어스,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레이날도, 내 날이. 폴로니어스, 본뜻은 이렇다네. 묘안이라고 생각하네만 내 아들의 사소한 결점을 헐뜯으면서 가끔 때 묻은 것이 나오듯 우연히 튀어나오게 말해두는 거지. 상대방이 아들의 그런 행실을 현장에서 목격했다면 이렇게 맞장구를 칠 거야. 선생께서라든가 이보게 혹은 이 양반 이런 식으로. 그 지방 말투와 신분에 따라 부르겠지만. 레이날도, 그렇겠지요 날이. 폴로니어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던 참이지? 분명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멈췄지? 레이날도, 맞장구를 칠 거야. 여보게 인양반까지요. 폴로니어스, 맞장구를 친다. 그렇지.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야. 나도 그분을 압니다. 어젠가 그젠가 만났죠. 혹은 이때 저때 이러저러한 사람과 가는 것을 봤는데 당신 말 맞다나 노름을 하고 술에 골아떨어지고 경기 중에 싸움판을 벌였죠. 혹은 그 사람 홍등가로 들어가던데요 라고 할지도 모르지. 갈붙진 말이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말을 할 거야. 이제 알겠지. 거짓 미끼로 진짜 잉어를 낚으란 말이야. 우리처럼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정도를 피하고 엽기를 우회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법이다. 그러니 내 가르침과 충고에 따르면 자식놈의 행실은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내 뜻을 알아듣겠나? 레이날도, 잘 알겠습니다. 날이. 폴로니어스, 조심히 가거라. 레이날도, 다녀오겠습니다. 폴로니어스, 내 눈으로 직접 아들의 행실을 봐야 한다. 레이날도, 알겠습니다. 폴로니어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고. 레이날도, 내 날이. 폴로니어스, 가봐라. 레이날도 퇴장. 오피리어 등장. 왜 그러느냐 오피리어, 무슨 일이냐? 오피리어, 아버지 너무 무서웠어요. 폴로니어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오피리어, 아버지 제가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햄릿 왕자께서 의도 아까샘을 풀어헤치고 모자도 안 쓰시고 더러운 양말은 뱃님이 풀려 발목까지 흘러 족쇄처럼 걸렸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하고 두 무릎은 서로 부딪히며 떨며 느닷없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의 표정은 마치 지옥에서 막 풀려나 그 끔찍한 사연을 얘기하시려는 듯 비참한 표정이셨어요. 폴로니어스,
내 사랑 때문에 미친 게 아니냐? 오피리어, 아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같네요. 폴로니어스, 뭐라고 하더냐? 오피리어, 제 손목을 잡고서 세게 끌어안으시더니 팔을 뻗은 길이만큼 거리를 두고 한 손은 이마에 얹고 마치 저의 모습을 그리려는 듯 제 얼굴을 유심히 보셨어요. 그렇게 한참 계시더니 마침내 제 팔을 조금 흔들어 보고 자신의 머리를 아래 위로 3번 흔드시고는 마치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고 목숨이 끊어질 듯 처량한 한숨을 쉬셨어요. 그러시더니 제 팔을 놓아주시고는 보지 않고도 나가는 길을 안다는 듯 어깨 너머로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면서 그대로 문 밖으로 나가셨는데 끝까지 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셨어요. 폴로니어스, 자, 같이 가자. 왕을 뵈야겠다. 이게 바로 상사병이라는 거다. 이 병이 난폭하게 발작하면 자신을 망치고 걷잡을 수 없는 행동으로 몰아가느니 우리의 천성을 괴롭히는 하늘 아래 모든 열정이 그렇듯이 최근에 왕자님께 좀 심한 말을 한 적은 없느냐? 오필리어, 아니요. 그렇지만 아버님 분부하신 대로 그분의 편지를 돌려드리고 가까이 오시지 못하겠어요. 폴로니어스, 그래서 실성하셨구나. 내가 좀 더 조심스럽게 살필 것을 잘못했다. 한때의 장난으로 너를 망치면 어떡하나 걱정만 했으니 노파심이 지나쳤나 보다. 젊은이는 분별심이 없어 탈이지만 우리 늙은이는 지나치게 걱정에 탈이다. 자, 왕께 가야겠다. 감춰두었다가는 나중에 통탄하시는 것보다는 전말을 알리고 꾸중을 듣는 편이 나을 게다. 모두 퇴장. 제2장 성안. 왕, 왕비, 로렌크란츠와 길든시턴 시종 등장. 왕, 잘 왔네.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턴. 전부터 만나보고 싶었는데 경들의 힘을 빌려야 할 일이 생겨 일이 급하게 부르게 되었네.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햄릿이 변했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다는 말이네. 무엇이 그토록 지각을 잃게 했는지 선친이 돌아가셨다는 이유 이외엔 도무지 짐작이 가질 않으니 그래서 두 사람에게 부탁하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고 왕자의 기질에도 익숙할 터이니 잠시 이곳에 머물면서 같이 어울려 그를 오락으로 이끌고 기회가 닿는 대로 왕자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주게. 원인이 밝혀지면 치료도 가능할 테지. 왕비, 왕자가 두 사람에 대해 여러 번 얘기했다네. 왕자가 그처럼 가깝게 여기는 이는 두 사람뿐이라 생각하네. 그러니 여기 머물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도와준다면 왕께서도 알맞은 보답을 하실 것이네. 로젠크란츠, 두 분께서 소신들에 대해 군주 권한으로 명령하심이 마땅한데 부탁이라 하시니 황송합니다. 길든스턴, 저희들은 분부대로 충성을 다해 이 몸을 폐하의 발밑에 바칠 것이옵니다. 왕 고맙네. 로젠크란츠, 길든스턴, 왕비 고맙네. 길든스턴, 로젠크란츠. 그럼 자네들은 너무나 변해버린 내 아들을 만나보도록 하시오. 자네들 중 몇 사람은 이분들은 왕자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도록 하라. 길든스턴, 하늘이시여 저희들이 왕자님께 즐거움과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왕비 그렇게 되길. 로젠크란츠, 길든스턴, 시종과 함께 퇴장. 폴로니어스의 등장. 폴로니어스, 폐하, 노르웨이에 파견했던 사신들이 희소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왕, 경은 언제나 희소식의 근원이구려. 폴로니어스, 그렇습니까? 소신은 제 영혼을 지키듯 신과 자비로운 폐하를 위해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소신이 틀렸다면 이전과 달리 제 머리가 국사의 흐름을 더 이상 쫓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햄릿 왕자님이 실성하신 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왕, 오 말해보시오. 어서 듣고 싶소. 폴로니어스, 먼저 사신들을 맞이하십시오. 저의 소식은 성찬 뒤의 후식이 될 것입니다. 왕, 직접 가서 그들을 정중히 맞아 데려오시오. 폴로니어스 퇴장. 거트루드, 그가 당신 아들이 실상한 원인을 찾아냈다고 하오. 왕비, 주요한 원인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죽음과 우리의 갑작스런 결혼이겠지요. 왕, 글쎄 함께 알아봅시다.
폴로니어스, 볼티멘드와 코넬리어스와 함께 재등장. 수고가 많았소 볼티멘드. 노르웨이 왕이 뭐라도 회답하시던가. 볼티멘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화답을 받아왔습니다. 신들의 요청을 듣자마자 그분께선 사람을 보내 조카의 모병을 중지시켰습니다. 왕은 폴란드와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병사를 모으는 것으로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시고는 폐하에 대한 도발임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쇠약해 병상에 있어 그리 기만당했다며 분개하시고는 포틴브라스에게 중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명령에 따라 노르웨이 왕의 힐책을 받고 숙부인 왕 앞에서 앞으로는 절대 폐하께 무력 도발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노르웨이 노왕은 기뻐하시며 그에게 3,000크라운의 연금을 내리시고 이미 모병한 군대는 폴란드 정벌에 동원할 권한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서신에 적혀 있습니다만 서신을 바치며 이 출병을 위해 노르웨이 군대가 폐하의 영토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셨습니다. 왕, 만족스럽구려. 이 일은 좀 더 심사숙고하고 검토한 후에 회신하겠소. 아무튼 충성 어린 노고에 감사하오. 가서 쉬도록 하시오. 저녁에는 축연을 베풀 것이니 귀국을 진심으로 축하하오. 볼티멘드와 코넬리어스의 퇴장. 폴로니어스, 이 일은 훌륭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분 폐하, 왕권은 무엇이며 신의 의무는 무엇인지, 왜 낮은 낮이며 밤은 밤인지, 또한 왜 시간은 시간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곧 밤과 낮과 시간의 낭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간결은 지혜의 핵심이며 장황함은 거칠애에 불과하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왕자님은 미치셨습니다. 감히 그리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미쳤다는 정의는 미쳤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왕비 말재간은 그만 부리고 핵심을 말하시오. 폴로니어스, 왕비마마, 소신은 말재간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자는 미쳤습니다. 이건 사실이며 애석한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니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말재간을 부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선 왕자께서 미쳤다고 인정합시다. 그럼 남는 것은 그 결과의 원인, 아니 그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이런 결함 있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리하여 문제가 남았는데 그 남은 문제는 이러합니다. 신중히 고려하시기를. 소신에게는 딸이 있사온데 하기야 곁에 있을 동안만이지만 그 딸이 공손하고 순종하여 보십시오. 이것을 저한테 보여주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읽는다. 천사와 같은 내 영혼의 우상, 가장 미화된 오피리어에게 이건 문장이 안 되었어. 서툴군. 미화된이라니. 하여튼 들어주십시오. 읽는다. 그대의 그대의 아름다운 흰 가슴에 이 글을. 왕비, 햄릿이 오피레어에게 보냈단 말이요. 폴로니어스, 왕비마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충실히 읽어드릴 테니. 읽는다. 별이 불덩이임을 의심하고 태양이 도는 것을 의심하고 진실을 거짓이라 의심해도 의심 마시오 내 사랑을. 오피리어, 나는 시에 서툴고 내 연정을 온율로 표현할 재주가 없어. 그러니 믿어주오. 내가 그대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녕. 이 몸이 살아있는 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여. 영원히 그대의 것인 햄릿으로부터. 제 딸은 이 글을 순순히 저에게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왕자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애하셨는지 낱낱이 저의 귀에 털어놓았습니다. 왕, 오피리어는 햄릿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폴로니어스, 폐하께서는 소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 충실하고 명예로운 인물이지. 폴로니어스, 그것을 제가 증명하고자 합니다. 허나 폐하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 열렬한 사랑이 날개를 펴는 꼴을 보았을 때 실은 제 딸이 말하기 전부터 눈치를 채고 있었고 이걸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마는 제가 책상이나 공책처럼 입을 닫고
이 사랑을 모르는 채 눈 감고 있었다면 두 분 폐하께서는 소신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소신은 즉시 손을 써 딸에게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그분은 왕자의 신분이시니 너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고요. 그러고서는 왕자님이 찾아오시면 문을 잠그고 그분은 심부름꾼을 멀리하고 선물도 받지 말라 일러두었습니다. 제 딸은 그 말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거절당한 왕자께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슬픔에 빠져 음식을 전폐하시고 불면증에 쇠약증에 어지럼증에 이어 그것이 악화된 끝에 지금처럼 광증에 이르렀으니 애통할 일입니다. 왕비도 그렇게 생각하오? 왕비, 그런 것 같아요. 그럴듯합니다. 폴로니오스, 여태껏 소신이 그렇다라고 단언한 것이 그렇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왕, 내가 아는 한은 없었지. 폴로니오스, 제 말이 틀렸다면 제 머리를 몸뚱이에서 떼버리십시오. 단서만 잡힌다면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설사 그것이 지구 한복판에 숨겨있대도 찾아내고 말겠습니다. 왕, 어떻게 더 알아볼 수 있겠소? 폴로니어스, 아시다시피 왕자께서는 가끔 이 복도를 여러 시간 거니십니다. 왕비 참 그렇소. 폴로니어스, 그때 제가 제 딸을 풀어놓겠습니다. 폐하와 소신은 벽의 휘장에 숨어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만약 왕자께서 제 딸을 사랑하지 않고 그 때문에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국사를 돕는 자리에서 물러나 마차를 끌며 농사나 짓겠습니다. 왕, 그럼 해봅시다. 왕비, 저것 봐요. 불쌍한 애가 우울하게 책을 읽으며 오는군요. 폴로니어스, 자, 두 분께선 자리를 피하시지요. 제가 곧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왕과 왕비 퇴장, 햄릿 책 읽으며 등장. 안녕하셨습니까, 왕자님? 햄릿, 잘 있네. 고맙군. 폴로니어스, 왕자님 저를 아십니까? 햄릿, 알다 뿐인가. 자네는 생선 장수가 아닌가. 폴로니어스, 아닙니다, 왕자님. 햄릿, 그럼 그 사람만큼만 정직하다면 좋겠군. 폴로니어스, 정직이라니요, 왕자님. 햄릿, 아, 요즘 세상 같아서야 정직한 사람이 10,000명에 1명이나 될는지. 폴로니어스, 옳으신 말씀입니다. 햄릿, 태양빛이 썩어 빠진 시체에 입을 맞추면 죽은 개에게도 구더기가 생기는 법. 자네 딸이 있던가? 폴로니어스, 있습니다, 왕자님. 햄릿, 햇볕을 쬐면서 다니지 못하게 하게 머릿속의 지식이 부푸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딸을 배가 불러서야 되겠는가? 조심하게. 폴로니어스, 방백, 내가 뭐라든 아직도 내 딸 타령이네. 그런데도 처음에 나를 몰라보고 생선장수라고 했겠다. 돌아도 너무 돌았어. 사실 나도 젊었을 때는 사랑 때문에 몹시 시달렸지. 이 양반 못지않게. 다시 말을 걸어볼까? 무엇을 읽고 계십니까, 왕자님? 햄릿, 말이야, 말. 폴로니어스, 무엇에 관한 겁니까? 햄릿, 뭐라고? 폴로니어스, 읽고 계시는 내용 말입니다. 햄릿, 험담이야. 곧잘 비꼬는 녀석이 한 말인데 늙은이란 허연 수염에 얼굴은 쭈글쭈글, 눈에서는 송진 같은 누런 눈곱이 주렁주렁, 머리는 텅 비어있고 허벅지는 허약하다는 거야. 나도 이 말에 통감하네만 이렇게까지 쓰는 것은 점잖지 못한 일이야. 당신도 나처럼 나이가 들 테니까. 만약 개처럼 뒷걸음질을 할 수 있다면 말이야. 폴로니어스, 방백, 미치긴 했지만 말에는 조리가 있어. 바람을 쐬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가시죠, 왕자님. 햄릿, 내 무덤으로 말이지. 폴로니어스, 정말 거긴 정말 바람이 없을 테죠. 방백, 가끔 의미심장한 말을 하신단 말씀이야.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꼭 맞는 말을 할 수 없을걸? 미친 사람은 가끔 적절한 표현으로 정곡을 찌른단 말이야. 이제 여길 떠나 당장 내 딸과 만나도록 방법을 꾸며야겠어. 왕자님, 소신, 이제 물러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햄릿, 뭐든지 내 기꺼이 허락하네. 내 목숨만은 빼고는 말이야. 폴로니어스, 안녕히 계십시오, 왕자님. 햄릿, 지겨운 멍청한 늙은이 같으니.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턴 등장. 폴로니어스, 햄릿 왕자님을 찾으신다면 저기 계시네. 로렌크란츠, 폴로니어스에게 안녕히 가십시오. 폴로니어스 퇴장. 길든스턴,
존경하는 왕자님, 로젠크란츠, 경애하는 왕자님. 햄릿, 반가운 친구들이 나타났군. 잘 있었나, 길든스턴? 아, 로젠크란츠도 어떻게 지냈나? 로젠크란츠, 보통 사람처럼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길든스턴, 행복하지만 지나치게 행복하진 않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쓴 모저 꼭대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햄릿, 그렇다고 여신의 신발 밑창은 아닐 테지? 로젠크란츠, 그렇지도 않습니다. 햄릿, 그럼 자네들은 그녀의 허리 부근에 매달려서 중간 정도 호의를 받으며 살고 있나? 길든스턴, 실은 허리 조금 아래에 삽니다. 햄릿, 여신은 은밀한 곳에 산다고? 사실 그럴 테지. 그녀는 창녀니까.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로젠크란츠, 없습니다. 세상이 정직해졌다는 사실 외에는. 햄릿, 그럼 세상이 종말에 가까워졌겠군. 그렇지만 자네의 말은 틀렸어. 좀 구체적으로 묻겠네만. 자네들은 운명의 여신한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감옥으로 쫓겨왔나? 길든스턴, 감옥이라니요, 왕자님. 햄릿, 덴마크는 감옥이야. 로젠크란츠, 그럼 온 세계가 다 그렇겠죠? 햄릿, 큼직한 감옥이지. 그 안에 독방도 있고 토굴도 있는데 덴마크가 제일 심해. 로젠크란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왕자님. 햄릿, 그래, 그렇다면 자네들에겐 아니로군. 세상엔 좋고 나쁜 것이 없어. 다만 생각이 그렇게 정해질 뿐이야. 나에겐 감옥이야. 로젠크란츠, 이건 왕자님의 포부가 너무 커서 그러시겠죠? 이 나라가 왕자님의 뜻을 펴기에는 너무나 협소하니까요. 햄릿, 이거 참, 나는 호드 속에 틀어박혀 있어도 무한한 공간의 주인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몸이야. 꿈자리만 사납지 않다면 말이야. 길든스턴, 그 꿈이 실은 야망일 겁니다. 그 야망의 실체란 것은 꿈의 그림자에 불과하니까요. 햄릿, 꿈 그 자체가 자체에 불과하네. 로젠크란츠, 그렇습니다. 야망이란 공기처럼 허무해 가치가 없는 것,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햄릿, 그럼 거지는 실체이고 왕과 야심만만한 영웅들이 거지의 그림자 격이겠군. 궁전에 들어갈까? 사실이지 나는 이치를 따지는 일엔 서툴러. 로젠크란츠, 길든스턴,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햄릿, 그럴 수야 없지. 자네들을 하인처럼 취급할 수는 없네.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하인들의 시중이 지긋지긋하다네. 그런데 우리 의종으로 묻겠네만. 엘시노어에는 왜 왔지? 로젠크란츠, 왕자님을 뵈러 왔을 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햄릿, 나는 거짓 신세라 보답이 공색하네만. 고맙네. 하기야 내 보답은 반푼어치도 못 되겠지만 자네들은 누가 불러서 왔겠지? 자발적으로 왔나? 자유로운 방문인가? 자, 정직하게 말해보게. 자, 어서 말해봐. 길든스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왕자님. 햄릿, 뭐든 좋아. 요점만 빼놓고는 누가 불러서 왔지 않은가? 얼굴에 쓰여있는걸? 자네들은 그걸 감출 정도로 교활하지는 못해. 왕과 왕비가 불렀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으니까. 로젠크란츠, 무엇 때문에 왕자님? 햄릿, 그걸 나에게 일러주게. 우리 우정의 권리와 젊은이의 의기투합, 영원한 우정의 의무를 생각해보게. 말주변이 좋다면 더 솔직하게 호소할 그것으로 엄숙히 물을 테니 솔직히 털어놓게. 누가 불러서 왔지? 안 그런가? 로젠크란츠, 길든스턴에게 방백 어떻게 하지? 햄릿, 방백 안 되지. 내가 지켜보고 있는 걸. 자네들이 나를 아낀다면 감추지 말게. 길든스턴, 왕자님 실은 부름에 따라 왔습니다. 햄릿, 그 이유를 내가 말해주겠네. 그럼 자네들이 털어놓기 전에 내가 앞질러 말한 꼴이 되니 왕이나 왕비께 몰래 맹세한 신의에도 손상은 가지 않겠지. 나는 요즘 왠지 모르겠지만 매사에 흥미를 잃었고 평소 하던 모술도 집어치웠다네. 정말이지 마음이 몹시 우울해.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도 내게는 황량한 불모지처럼 보이고 있어. 이 기막히게 아름다운 하늘도 좀 보게 이 머리를 뒤덮은 찬란한 하늘, 황금의 별로 수놓은 장엄한 천장도 내게는 더럽고 병균에 오염된 수증기가 덩어리로 보일 뿐이라네. 인간은 참으로 조화로운 걸작이 아닌가?
고결한 이성의 무한한 능력, 훌륭한 자태와 감탄할 만한 거동, 그 행동은 천사와 같고 신과 같은 지혜를 갖춘 인간. 이 세상 아름다움은 극치요 만물의 영장.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쓰레기처럼 보이니 인간은 흥미롭지가 않아.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네들이 웃는 걸 보니 그렇지 않은 모양이군. 로젠 프란츠.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헨리, 그럼 왜 내가 인간이 흥미롭지 않다고 했을 때 웃었지? 로젠크란츠, 왕자님께서 인간에게 흥미가 없으시다면 배우들이 얼마나 푸대접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오는 길에 배우들을 앞질러 왔는데 그들은 왕자님께 연극을 보여드리러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햄릿, 왕의 역할을 맡는 친구는 환영해주지. 내 그에 걸맞은 찬사를 보내겠네. 용맹스러운 기사역은 칼과 방패를 마구 휘두르게 해주고 연인 역에겐 사랑의 탄식이 헛되지 않게 보상해주지. 변덕쟁이 역을 맡은 친구는 싸움질을 하지 않고 역을 끝내게 해주겠어. 광대 역에게는 건드리기 무섭게 허파가 끊어져라 웃는 관객을 대줄 것이고 귀부인은 역은 속마음을 마음껏 말하게 해주겠네. 안 그러면 대사가 끊어질지도 모르니까. 그 배우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로젠크란츠. 한때 왕자님께서 좋아하셨던 수도 비극 배우들입니다. 햄릿. 어째서 그들이 지방 순회 공연에 나섰지? 수도에 눌러있는 것이 명성이나 수입 면에서도 나을 텐데. 로젠크란츠. 최근에 무슨 사건이 있어 수도에서 공연이 금지당한 모양입니다. 햄릿. 내가 수도에 머물렀을 때만큼 그들의 인기가 아직 여전한가? 지금도 구경꾼들로 떠들썩한가? 로젠크란츠. 아닙니다.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햄릿. 어째서 그런가? 연기가 녹이 슬었나? 로젠크란츠. 아니요. 여전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새끼매와 같은 소년극단이 생겨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이게 요란스러운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유행인지라 대중무대라는 것이 그 애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시들해졌고 칼을 찬 신사 나리들도 저쪽 작가의 붓이 무서워 이쪽에는 감히 접근할 생각을 못한답니다. 햄릿, 뭐 소년 배우라고? 누가 끼고 도나? 보수는 어떻지? 변성기 전까지만 연기를 하나? 후에 나이 먹어 성인 연기자가 되면 달리 생계가 마련되면 또 몰라도 그렇게 될 게 뻔한데 자기 장래 직업을 헐뜯는 결과밖에 되지 않으니 작가들을 원망하지 않겠나? 로젠크란츠. 그래서 양자간에 시비도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양싸움을 부추겨도 나쁠 것 없다고 하고요. 한동안은 작가와 배우들이 줄거리 문제로 다투지 않으면 연극이 팔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햄릿, 그게 정말인가? 길든스턴. 네, 정말입니다. 햄릿. 소년 극단이 이겼는가? 로젠크란츠. 그렇습니다. 허큘리스 상징을 단 글로브 극장이고 뭐든 다 휩쓸었습니다. 햄릿. 이상할 것도 없지. 내 숙부가 덴마크 왕이 되었으니 선친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도 숙부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손바닥만한 숙부 추상화를 두고 수십 수백 냥의 금화를 주고 사고 있으니 말이야. 정말이지 이런 자연스럽지 못한 일을 학문이 어떻게 설명하겠나. 나팔소리. 길든스턴. 배우들이 왔습니다. 햄릿 친구들. 엘시노어에 잘 왔네. 손을 잡아보세. 환영에는 정중한 격식과 예절이 어울리는 법. 이 악수로 예의를 표하겠네. 배우들을 정중하게 환영하는 것은 자네들에 대한 환영보다는 그들을 더 반긴다는 오해를 받을 것 같으니 잘 왔네. 자네들도. 그렇지만 나의 숙부인 아버지와 숙모가 된 어머니는 속으셨어. 빌드스턴. 속으셨다니요, 왕자님. 나는 북북 서풍이 불 때처럼 미처 남풍이 불 때는 나도 매와 톱집은 분간할 수 있거든.
폴로니어스 재등장. 폴로니어스. 안녕들 하시오 두 분. 햄릿, 이봐 길든스턴. 그리고 자네도 양쪽 귀를 세워서 잘 듣게. 저 큰 갓난에는 아직 기저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로젠크란츠. 아마 두 번째로 기저귀를 차신 걸 겁니다. 늙으면 도로 갓난애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햄릿, 네, 애연하겠네만 저 친구는 배우들 얘기를 하러 왔을 거야. 잘 보게. 안녕하시오. 정말 그때가 월요일 아침이었지? 폴로니어스. 왕자님, 아래올 소식이 있습니다. 햄릿, 왕자님, 아래올 소식이 있습니다. 로스키우스가 로마에서 배우로 있었을 때 폴로니어스, 배우들이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햄릿, 소신의 명예를 걸고 햄릿, 배우들이 나귀를 타고 폴로니어스, 역사의 천하의 명배우들입니다. 비극, 희극, 역사극, 전원극, 전원극, 희극, 역사극, 전원극, 비극적, 역사극, 비극적, 희극적, 역사적, 전원극. 정면에 변화가 없는 것 또는 있는 것 등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배우들입니다. 세네카의 비극도 무겁지 않고 플라우스트의 희극도 경박하지 않게 해내죠. 3.1치법의 엄격한 극이건 자유로운 즉흥극이건 척척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배우들입니다. 햄릿, 아 이스라엘의 명재판관 예프타님, 그대는 얼마나 소중한 보물을 간직하셨습니까? 폴로니어스, 무슨 보물을 가졌다 말씀이시죠? 왕자님? 햄릿, 있잖소. 더러운 귀여운 외동 더없이 귀여운 외동딸이라 부치는 끔찍이 그 아이를 사랑했으니. 폴로니어스, 방백, 아직도 내 딸 타령이군. 햄릿, 내가 틀리진 않았지 늙은 에프타. 폴로니어스, 소신을 에프타라 부르신다면 소신도 끔찍히 사랑하는 딸이 있사옵니다. 햄릿,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 폴로니어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자님? 햄릿, 그걸 몰라? 신만이 아는 운명처럼 다음엔 이렇게. 세상사 다 그렇듯이 일이 있구나. 그 뒤는 성가의 첫 소절을 보면 알 수 있어. 저것 보기에 기분 좋은 친구들이 나타나는군. 4~5명의 배우 등장. 잘 왔네 여러분 모두 환영하오. 건강하니 기쁘군. 반가워 친구들. 아 자네도 왔군. 요전에 봤을 때와는 달리 얼굴에 수염투성이야. 나한테 수염 자랑하려고 덴마크에 왔나? 이건 귀여운 아가씨 아닌가? 아가씨의 키가 요전보다는 하늘에 더 가까워졌으니 구두굽이 더 높아진 모양이군. 목소리가 못쓰게 된 금화처럼 금이 가지 않게 조심하게. 잘 왔소 자네들. 우리 프랑스의 매사냥꾼 마냥 닥치는 대로 한번 매를 날려보자고. 당장 대사 하나 듣고 싶네. 자, 멋진 솜씨를 좀 보여주게. 어서 격정적인 대목을 읊어보게. 배우 1. 어떤 대목 말씀입니까 왕자님? 햄릿, 언젠가 들려준 장면이 있지. 무대에서는 한 번도 공연이 안 됐지만 공연이 되어 있어도 한 번 이상은 아닐 거야. 내 기억으로는 그 연극은 대중에게 인기가 없었어. 돼지의 진주 목걸이 격이지. 그렇지만 그 대사는 내 보기엔 물론 나보다 극에 대해 더 권위 있는 사람들의 귀에도 훌륭했다네. 장면에 짜임새가 있고 기교가 있으면서도 이를 알맞게 억제한 극이야. 누군가가 얘기한 것이 기억나네. 그 작품은 강한 맛을 위해 지나치게 양념을 친 것도 아니고 작가가 그럴싸한 멋을 내기 위해 과장된 대사를 나열한 것도 아니고 정직한 방식으로 달콤하면서도 건전한, 이를테면 화려하기보다는 우아한 작품이라는 거야. 그중 한 구절이 특히 좋았네. 아이네이아스가 디도에게 하는 말인데 특히 프리아모스 왕의 시해 장면을 말하는 대목이지. 아직 기억이 생생하다면 이 구절부터 시작해보게. 가만히 있자. 뭐였더라?
험상궂은 피로스는 히르카니아우 호랑이처럼 그렇지 않아. 피로스부터 시작하는데 험상궂은 피로스가 검은 갑옷 차림으로 시커먼 마음을 품고 재난을 몰고 올 목마 속에 잠복하니 그 검은 용모에 간담이 서늘하다. 이제 그 험악하고 시커먼 몸에 끔찍한 문양을 덮었더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와 어머니들, 딸들과 아들들의 피로 검붉은 피범벅이더라. 화염은 거리를 불태우고 그 잔인하고 치명적인 불빛은 제 나라 왕의 죽음을 비추는구나. 피는 엉겨 악교처럼 굳어져 분노와 화염으로 거슬리고 온 몸을 피로 뒤집어쓰고 두 눈은 홍옥처럼 붉어 지옥의 악마처럼 피로스는 노왕 프라모스를 찾더라. 계속해보게. 폴로니우스 참 잘하십니다 왕자님. 억양도 좋고 전달도 좋습니다. 배우 원. 마침내 발견되는 프라모스 왕. 노왕의 낡은 칼을 그리스군을 향해 휘둘러도 힘없는 팔은 허우적거리다 칼을 땅에 떨어뜨리고 만다. 적수가 되지 않는 싸움이지만 피로스는 프리아모스를 몰아세워 분노의 칼을 휘두르니 공기를 가르는 칼바람에 노쇠한 노왕은 쓰러졌으니 무심한 트로이성도 일격을 당한 양 불타던 누각과 바닥으로 쓰러지니 이 무서운 굉음에 피로스의 귀가 얼어붙더라. 보아라. 노왕의 백발머리를 내리칠 듯 하던 그 칼이 허공에 얼어붙고 그림 속의 폭군처럼 피로스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우뚝 서 있을 뿐. 다가올 폭풍에 앞서 가끔 그렇듯 하늘은 고요하며 구름은 미동도 않고 거친 바람도 잠잠하고 아래 대지는 죽은 듯 적막한데 이내 하늘을 찢는 끔찍한 천둥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더라. 잠시 망설이던 피로스도 다시 복수심에 불타 날뛰며 시클롭스가 마르스의 무적 갑옷을 베리러 망치를 내리치는 듯 피로스는 피 묻은 칼을 들어 무자비하게 프리아모스 땅에 내리치더라. 꺼져라 꺼져 이 창녀같은 운명의 여신이여. 신들이여 뜻을 모아 이 여신의 힘을 빼앗아 여신의 수레바퀴에서 살과 태를 부수고 그 축을 하늘산 밑으로 던져 악마가 들끓는 지옥의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소서. 폴로니어스. 이건 좀 긴데요. 햄릿. 그럼 이벌소에 보내 영감의 그 수염과 함께 짧게 다듬지. 제발 계속 하게나. 이 사람은 우스갯소리나 음담패설이 아니면 조는 자이니. 자, 이번에 헤카베 왕비의 장면을 배우 원. 오, 머리를 싸맨 여왕을 본 자 누구인고? 햄릿. 머리를 싸맨 여왕이라. 폴로니어스. 머리를 싸맨 여왕이라니 좋네요. 배우 원. 화염 불길을 끄려는 듯 억수 같은 눈물 흘리며 맨발로 허둥지둥 뛰는 여왕이여. 왕관을 썼던 머리에 헝겊을 두르고 자식을 낳느라 뼈만 남은 허리에 걸친 옷이라고는 엉겹결에 두른 담요 한 장이니 이 모습에 누군들 운명의 여신에게 독서를 보내지 않을 수 있으리. 그러나 그때 신들이 왕비를 보았다면 파로스 칼이 남편의 사지를 난도질할 때 그 모습 눈앞에서 본 왕비가 지른 끔찍한 비명은 하늘에서 별들마저 그 가련함에 눈물 흘리고 인간사의 무심한 신들마저 탄식해 했으리라. 폴로니어스. 보십시오. 저 배우 안색이 변해 눈물을 글썽입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햄릿. 수고했소. 나머지 대사는 후에 또 부탁하겠네. 폴로니어스 경. 배우들을 잘 돌봐주시오. 알겠소? 잘 대접해요. 배우야말로 시대를 요약한 역사니까. 살아서 이들의 악담을 듣는 것보다야 죽어서 고약한 묘비명을 얻는 게 나을 거요. 폴로니어스. 그들의 신분에 알맞게 대우하겠습니다. 햄릿. 이런 참 더 좋은 대우를 하란 말이오. 제 분수에 맞게 대우한다면야 누군들 회초리를 피하겠소. 그러니 경우 명예와 위엄에 어울리게 대접하시오. 저들의 자격이 부족할수록 그만큼 경우 선심이 빛나는 법이니 안으로 모시게. 폴로니어스. 갑시다. 햄릿 같이 가시오.
내일 연극을 보도록 하겠소. 배우 원만 남고 나머지 배우들은 폴로니어스와 함께 퇴장. 할 얘기가 있는데 곤자구 암살을 공연할 수 있겠나? 배우 원, 네 왕자님. 햄릿 내일 밤 그걸 해주게. 내가 열대 줄 정도 대사를 더 넣으려 하니 그걸 사전에 연습할 수 있겠나? 배우 원, 네 왕자님. 햄릿 잘 됐네. 그럼 저 양반을 따라가게. 그 사람을 너무 놀려먹지 말도록. 배우 원 퇴장.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턴에게 자 친구들 이따 밤에 만나세. 엘시노어에 잘 돌아왔어. 로젠크란츠 안녕히 계십시오 왕자님. 햄릿 잘들 가게.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턴 퇴장. 이제야 혼자구나. 나라는 인간은 어쩌면 이렇게 한심하고 비열할까.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아까 그 배우는 그저 꾸며낸 이야기에 공감하여 안색은 창백해지고 눈물을 흘리며 넋이 나간 표정에 목이 메어 온몸의 상상의 인물과 일치하지 않는가? 이 모든 실체도 없는 헤베카를 위해서라니. 도대체 그 배우에게 헤카베가 무엇이기에 헤카베에게는 그는 무엇이기에 그토록 울어댈 수 있단 말인가. 만약 내 가슴 속에서 들끓는 격정의 원인과 실마리를 그 배우에게 주었다면 그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무대는 눈물로 흘러 넘칠 것이요. 무서운 대사로 관객의 고막을 뒤흔들고 죄 있는 자는 미치게 착한 자는 공포에 떨게 모지한 대중을 당황케 해서 눈과 귀를 마비시켰을 것임에 틀림없어. 그런데 나처럼 둔하고 미련한 놈은 몽상하듯 서성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아무 말도 왕권도 귀중한 생명도 잔인하게 빼앗긴 선왕을 두고 입을 다물고 있으니 나는 비겁한 인간이란 말인가? 나를 악당이라 부르고 머리통을 후려 갈길 자 없는가? 이 수염을 뽑아 내 얼굴에 내던지고 코를 비틀고 거짓말쟁이라고 소리를 지를 자가 없는가? 누구 이런 짓을 할 놈은 없는가? 놈이 없는가? 아, 빌어먹을 이 모욕을 감수할 수밖에. 비둘기처럼 간도 쓸개도 없이 굴욕을 당하는 놈이니 그렇지 않다면 벌써 그 비열한 놈의 시체를 뿌려 하늘을 내가 살찌게 했을 거야. 그 흉악하고 음탕한 악당, 잔인하고 간사하고 추잡한 악당, 아 복수다. 정말이지 난 얼빠진 놈이야. 사랑하는 아버지가 살해당했는데도 하늘과 지옥이 복수하라고 독촉하는데도 외춘부처럼 혓바닥만 눌려 신세 타령이나 하고 저주나 짓거리고 있으니 창피한 줄 알아라. 참 정신 차리자. 들은 얘기가 있어. 죄 지은 자가 연극을 보던 중에 교묘한 공연에 마음속이 깊이 뒤흔들려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지. 살인의 죄는 혀가 없지만 스스로 말하는 수가 있거든. 배우들에게 지시해 아버지가 살해된 일과 흡사한 연극을 숙부 눈앞에서 공연하자. 노무 표정을 살펴 급소를 낚아채야지. 놀라는 기색이 보인다면 내 할 일은 분명해진다. 내가 본 유령은 악마인지도 몰라. 악마는 그럴싸하게 변신하는 힘이 있다니까. 그래, 아마 나의 나약함과 우울증에 파고들어 이런 기질을 가진 자에겐 특히 강한 힘을 발휘한 것이 악마이니 나를 속여 지옥에 떨어뜨리려 하는지도 몰라.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어. 연극이야말로 왕의 본심을 들춰내는 유일한 방법이야. 퇴장.